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겁고 어두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더욱 섬뜩하게 다가올 겁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은 결혼 5년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민우는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일했고 둘 사이에는 3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점점 차갑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요. 대화는 줄어들었고 스킨십은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혼자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월세를 2달째 연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월세를 보낸다고 했거든요. 황급히 통장을 확인했지만 입금 내역은 없었습니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도대체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틀 뒤 집주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30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짙은 립스틱을 바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지희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주인이 여자일 줄은 몰랐거든요. 지희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월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일주일 안에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희가 말했습니다. 월세를 반으로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상한 제안이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일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지희는 서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육아, 요리 같은 소소한 주제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점점 지희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대화할 상대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3번째 만남 때였습니다. 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과는 잘 지내냐고 말입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사이가 좋지 않다고 털어놨습니다. 지희는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희는 좋은 청취자였습니다. 서연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적절한 공감과 조언을 해줬습니다. 서연은 지희를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우울했던 일상에 작은 빛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지희가 와인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시면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서연은 흔쾌히 잔을 받았습니다. 와인을 마시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연은 남편이 자신을 더 이상 여자로 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희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서연은 충분히 매력적인 여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위로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지희는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포옹이 조금 길었습니다. 서연은 어색했지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지희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설렘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이었을까요?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희는 천천히 몸을 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만남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희는 서연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말할 때 손을 만지고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연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접촉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원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우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채였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냐고 말입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지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희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위로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둘은 새벽까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대화 내용은 점점 사적으로 변했습니다. 서연은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수요일, 지희가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서연의 딸이 유치원에 간 직후였습니다. 집에는 둘만 있었습니다. 지희는 서연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희가 서연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희가 서연에게 키스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지희는 다시 다가왔습니다.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괜찮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선을 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둘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지희와 있을 때만큼은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고 서연은 점점 지희에게 의존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지희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어도 머릿속은 지희로 가득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희와 함께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지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지희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갑자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만남을 미루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자신이 너무 앞서간 걸까요? 서연은 지희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지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우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들킨 걸까요? 민우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집주인과 이상한 관계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민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민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서연과 지희가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포옹하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서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누가 찍은 걸까요? 어떻게 이런 사진이 민우에게 간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우가 물었습니다. 사실이냐고 말입니다.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우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민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집주인 지희를 아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지희는 자신의 전 약혼녀라고 했습니다. 7년 전에 결혼을 앞두고 파혼한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시 지희는 임신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준비 중이라 부담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지희에게 낙태를 강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희는 거부했지만 민우는 끝까지 압박했습니다. 결국 지희는 낙태를 했고 둘은 헤어졌습니다. 서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과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희가 왜 자신에게 접근한 걸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계획이었을까요? 서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지희가 처음 이 집에 나타난 날을 말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친절했던 태도도 떠올랐습니다. 월세를 깎아준다는 제안도 수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서연은 지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사를 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오늘 아침 우편함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발신인은 지희였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 내용은 서연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7년 전 민우가 자신에게 한 일을 용서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복수를 계획했고 오랜 시간 민우를 관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기회를 발견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인은 계획적으로 서연이 사는 건물을 샀다고 했습니다. 월세 연체를 유도하기 위해 민우의 회사 계좌를 해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았다고 했습니다. 외로운 서연을 유혹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고 말입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지인은 서연과의 모든 순간을 촬영했다고 했습니다. 숨겨진 카메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민우의 회사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민우의 승진과 평판을 망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지인은 서연에게도 복수했다고 했습니다. 서연을 사랑에 빠뜨린 후 버림으로써 같은 고통을 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서연의 평판도 망가뜨렸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고 증거 사진을 유포했다고 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지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복수는 완성되었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회사에서의 신뢰를 잃었고 서연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의 결혼도 파탄났다고 말입니다. 7년 전 자신이 느꼈던 고통을 이제 당신들이 느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지희의 따뜻함도 위로도 사랑도 모두 연기였습니다. 서연은 철저히 이용당했습니다. 복수의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민우는 말없이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며칠 후 민우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도덕한 행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민우도 잘못이 있었지만 서연의 일이 결정타였습니다. 서연은 동네를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딸의 전학을 요구했습니다. 서연과 민우는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를 볼 때마다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우는 서연을 용서할 수 없었고 서연은 민우의 과거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둘은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지났습니다. 서연은 혼자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딸의 양육권은 민우가 가져갔습니다. 서연은 일주일에 한 번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직장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들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매일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지희를 믿었을까요? 왜 선을 넘었을까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가정도 명예도 미래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울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우연히 지희의 SNS를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집어던졌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민우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취업에 실패했고 빚이 쌓여갔습니다. 딸을 혼자 키우기 버거웠습니다. 가끔 7년 전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지희에게 좀 더 잘했다면 어땠을까요? 아이를 지켰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희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공허했습니다. 7년간 계획하고 실행한 복수였습니다. 성공했지만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그저 또 다른 상처만 남겼습니다. 지희도 결국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파멸했습니다. 민우의 오만함, 서연의 나약함, 지희의 집착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누구도 승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았고 상처는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삶은 영원히 얽혀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좀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